자, 정신건강사회복지론 3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계속해서 2장의 정신장애 이해에서 2절 정신장애 특성과 현황 부분입니다. 정신건강의 특성과 관련됐을 때 첫 번째 주제가 급성과 만성 정신장애인데요. 자, 급성과 만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맹장에도 급성 맹장이 있고 만성 맹장이라는 표현을 쓰나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급성과 만성, 일반적인 질환으로 쓰고 있는 그 용어와 동일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하기 전에 일단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이 먼저 있어서 그 문장을 먼저 다루었는데요. 복지 영역에 있어서 장애를 규정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장애가 고정화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장애 규정의 기본이었고요. 물론 이것도 정확히 표현하자면 고정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그동안은 과거에는 정신장애는 질병, 나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질병이라고만 했고 장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의 대상이었지 복지의 대상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실제 상황을 놓고 보면 특히 조현병 같은 경우에 사실 조현병 비중이 굉장히 큰데요.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발병을 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확률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질병으로만 보지 말고 평생에 걸쳐서 그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대단히 큰 많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로 인정을 하고 복지의 영역을 보자라는 것이 그 문장이 나와 있어서, 물론 앞에서도 다뤘던 내용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했고요. 자, 급성 환자에게는, 물론 정신과 환자고요. 급성 환자에게는 응급 상황의 조치라는 것이 강조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묘한 행동이나 난동을 자살하겠다라거나 창문을 부수면서 집에서 자살하겠다고 지금 흥분된 상황이라면 일단 응급조치를,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중요하겠고요. 거기에 비해서 만성 환자에게는, 급성과 만성 환자에게는 장기간의 보호와 지지가 더 강조될 것인 것, 사실 이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만 급성과 만성을 구분함에 있어서 급성은 병이고 만성은 장애라든지, 또 급성은 치료가 되고 만성은 치료가 불가능하다든지 A분법적인 구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급성이냐 만성이냐, 그리고 또 질환, 병이냐 장애냐, 또 치료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각각 별개의 문제이지 급성과 만성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각각의 별도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정신장애인, 이걸 만성을 빼도 됩니다. 그냥 정신장애인, 일단 정신질환이 아닌 장애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만성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잠깐 한 일주일 동안 우울증이 심화됐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장애라고 하지 않아요. 자, 내용을 보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고정화된 규정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신장애 유병기간이 최소한 2년을 경과하고 있고, 그러니까 2년 이전에는 정신질환이에요. 2년 이전에 정신장애로 판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2년 이전에는 질환, 질병, 병의 입장으로 치료하다가 그것이 2년을 지나도 호전이 안 되고 만성화 되면 이제 정신장애로 판정하는 것이 이제 고려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입원 기간이 90일 이상 되고, 이 2년 안에 재입원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두 가지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우리가 정신장애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질병의 상황인 거죠. 질환. 자, 또 세 번째로 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신장애인 자신의 능력 상실로 인한 개인생활 및 가정생활에서 기능이 약화될 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타인의 보호를 필요로 하며 장애인 복지에서 근간이 되는 개념 중에 하나는 개별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는 이러이러하다, 지체장애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 또 장애 정도, 개인적인 상황, 가정 환경,
이런 것들에 따라서 장애 그 이제 정도 장애 등급제는 폐지가 됐습니다만 중증이냐 경증이냐 이런 것들이 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지체 장애는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적 장애는 이렇다. 지적 장애 IQ가 70인 경우도 있고 IQ가 20인 경우도 있는데 지적 장애 이렇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정신 장애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개념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 장애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한 명 한 명마다의 개별화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뭐 한 학기 내내 굉장히 여러 번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병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정신장애는 자신의 능력 상실로 인한 개인 생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신과적인 증상으로부터 기인할 수도 있고요. 정신과적인 증상이 만성화되고 정도가 심할 경우에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려면 약을 거의 평생 동안 먹으면서 조절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만성 질환하고 비슷합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고혈압 약을 안 먹게 되면 조절이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죠. 약을 먹으면서 그 증상을 조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되는데 정신과 약을 먹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증상만 조절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기능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제 발의 움직임이 느리게 된다거나 말을 어눌하게 한다거나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정신과적인 증상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니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이 개인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자, 네 번째로 단기간의 치료보다는 장기 보호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의 보호 부담이 커지고 그에 따른 욕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내가 지역사회복지관에 근무할 때도 그 이제 영구임대 아파트에 그 정신장애인 가족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아주 전형적인 상황 중에 하나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빈곤에 처한 정신장애인 가족의 상황은 한 40대 내지 50대 아이고 안 이쁘게 써지네요. 40대 내지 50대의 자녀, 딸이던 아들이던 그리고 뭐 한 7, 80대의 주로 엄마가 아빠인 경우는 내가 만났던 사례 중에는 없었어요. 아빠가 중년의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없었던 것 같고 뭐 물론 실제로는 있겠지만 아주 전형적인 경우는 본인도 보호받아야 될 나이에 해당하는 7, 80대의 엄마가 중년의 정신장애를 가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밥하고 청소하고 이것도 어렵고요. 밖에 나가서 대인관계하기도 어려운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이걸 고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신장애인마다의 개별화가 필수적인 우리의 근간이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은 잘 되는데 대인관계 안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가 안 되는데 일상생활은 또 잘 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놓고 보자면 집에서 청소도 안 되고 밥도 못 하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집안에 고립돼서 엄마에게 7, 80대가 된 할머니인 이 엄마에게 의존해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게 이제 가정 방문을 하면서 발견을 했었는데요. 자,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보호 부담이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안 된다면 직계 가족에 일단 부양 의무는 있고 그렇다면 가족들이 굉장히 큰 보호 부담을 가지게 되죠. 다섯 번째로 정신장애 장기화 현상으로 경제적인 파탄. 일단 직장 생활이 안 되니까 안 된다면 될 수도 있어요. 꼭 이걸 일반화해서 안 된다라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이제 곤란합니다.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초래하겠고요. 또 여섯 번째로 사회로부터 편견과 낙인으로 사회적 기회가 상실되고 또한 마지막으로 만성과 정신장애의 복합적 요소로 사회복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만성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적절한 의료 및 약물 치료,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사회적인 지지, 충분한 생활 기회 등이 제공되기만 하면 비교적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독립적인 삶을 영위한다. 이 말의 반대편은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정신질환이 만성화됐다고 해서 정신장애라고 해서 정신병원에서 폐쇄병동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한다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능한데 이걸 누가 제공하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뭐 다른 사람이 물론 지역사회가 사회적인 지지망으로 작동을 해야겠습니다만 그것도 결국 사회복지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약물치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사회적 지지, 충분한 생활기회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중심이 돼서 사례관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의미고요. 여러분들이 정신건강 분야에서 실무자로 일을 한다는 건 정신병원에서 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역할하는 것, 이 여러분의 지금 보면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병원에서 일을 하고요. 정신건강 관련된 사회복지 인력들이 절반 정도는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 정도 비율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세계보건기구 WHO의 장애 분류안이 우리 교재에 보면 4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일단 보긴 볼 텐데 좀 비판할 부분이 있어서 자, 일단 첫 번째 정신장애는 만성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 그러니까 만성적인 특성이 없으면 장애라고 부르지 않아요. 정신질환인 거지. 자, 이것은 한정된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평생 동안 많은 경우에 이것도 또 항상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평생 동안 만성질환으로서 고혈압 약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뭐 완치가 안 되죠. 잘 문제가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재활 서비스 체계의 방향이 동일한데 이 말의 의미는 사회통합과 정상화, 앞에서 시간 할애를 꽤 많이 했던 내용들입니다. 사회통합, 정상화라는 지역사회 중심의 재활 관점에서 볼 때 정신장애와 다른 장애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것. 장애인 복지 영역 중에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 영역은 물론 중복되지 않은 영역도 있지만 특히 이제 정신장애, 좀 더 넓은 의미의 정신건강이 아닌 이 좁은 의미의 정신장애를 다룰 때 그 서비스의 방향, 뭐 가치 이런 것들은 다른 장애 복지에서 다루고 있는 나머지 부분들과 동일한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정신보건기구에서 제시한 장애 분류안에 의하면 장애를 손상, 불능, 분리, impairment, disability, handicap 세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장애 복지를 했다면 이 부분은 아마 다뤘을 거고 이것이 그 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1980년도 즈음에 그 ICIDH 자, ICIDH예요. 예쁘게 써지진 물론 않았지만 자, 여기에 의해서 정의된 개념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애인 복지에서 이 ICIDH는 대단히 비판받아서 이게 일도 있었고 일은 원래 없었지만 나중에 일이라고 붙여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도 나왔고 근데 이거 다 약간 대단히 비판을 받고 ICF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는데요. 장애인복지에서 아마 여러분 수강을 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분명히 다뤘을 텐데 하여간 지금 이 개념은 과거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완전히 폐기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은 개인에게만 초점을 둔 장애에 대한 설명이에요. 정신장애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장애를 개인의 영역으로만 바라본 사회적 관점 없이 그래서 이거 문제다. 비판받아서 지금 이거 다 폐기되고 지금은 ICF라고 해서 개인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도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장애를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하려면 또 1시간 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지금 다루지는 않겠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이 손상불능 분리 WHO에서 개념, 이것은 폐기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아주 과거의 개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하고 합니다. 자, 49페이지 가서 보면 반괄호 2번에 그 번호가 약간 틀렸는데요. 반괄호 2번에 그 정신장애 현황을 보면 이것은 통계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읽어봐도 될 것 같은데, 기본적인 그 이제 주요 내용만 두 문장으로만 보면 정신질환의 평생 유병률은 남자가 전 세계적으로 다 높습니다. 그 25.4%인데 남자가 좀 높고요. 1.3배 정도. 그런데 알코올이나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고 나면 반대로 여자가 더 높습니다. 자, 근데 이 통계 수치는 약간 또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우리 교재로는 요걸 빼고 나면 여자가 더 높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자면 남자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니코틴 사용 장애뿐만이 아닌 나머지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높게 관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